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방직 시험 잘 보셨는지요? 시험 보고 나면 항상 허탈함과 또는 또 초조함이 남아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지방직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기회를 갖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지방직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또 체크 포인트가 무엇인지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은 2017년도 지방직 9급 해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시험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평소대로 우리 4, 4, 4, 4, 2에 10 이렇게 나왔네요. 평소대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어휘 2개, 수거 2개, 생활영어 2개, 문법. 이번에 문법은 틀린 밑줄 찾기는 안 나오고, 자, 어색한 문장 찾기 또는 올바른 문장 찾기, 즉 OX 문장 선택하기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훈련도가 좀 덜 된 수험생들은 좀 어렵게 볼 수도 있겠죠. 독해도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어휘는요. 어휘가 두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 수거 역시 쉬운 수거는 아니었으나 문맥으로 추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였고 어휘 수거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중상급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에 비하면 생활영어는 좀 쉽게 나왔고요. 자, 문법은 기존의 공무원 영어에서 다뤘던 틀 안에서 그대로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문장은 바뀌었지만은 자주 출제되는 문장이 나왔으며 숙련도가 높은 수험생들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중급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독해도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최근 경향에 따라서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간중간에 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내용 일치 역시 좀 길어지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논리 구성 문제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요. 빈칸 문제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 골고루 출제됐다. 아주 잘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좀 소재로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은 소재, 뭐 확증 편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녀의 재능에 대한 특성에 대한 어떤 견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느꼈을 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한 인지심리학 분야들, 즉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은 소재가 좀 나와서 수험생들이 좀 해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중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만은 앞에서 문제를 깔끔하게 풀지 못하고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독해 부분에서 아주 논리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불친절한 글이 있었으며 그래서 조금 불친절한 글을 보면서 조금 힘들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것은 아주 생뚱맞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조금 중상급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 지방직 9급 시험에서 국어의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국어 풀고 영어 푸는 순간 이 두 과목이 시간을 많이 잡아보면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도 체감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는 구도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다시 이제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은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와 포인트 위주로 설명할 것이며 그 다음에 독해 부분은 제가 깊이 일일이 다 해석하기보다는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만 부분 해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말 찾기예요.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자,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은요.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자, It's hard, 어렵습니다. Maintain contact, 사람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유지가 어려웠어요. 뭐 할 때? 사람들이 move around, 서로 막 움직일 때. 자, 그런다는 말은 이런 부분하고 인과성이 있는 부분은 자, 사람들이 drift apart, 서로 떠내려간다. 서로 멀리 흩어져 간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자, 접촉이 어려워요. 왜? move around, 여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과 상호할 수 있는 부분 바로 2번 people drift apart,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간다라는 표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PT가 좀 민감하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 역시 생활영어 문제였습니다.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자, 먼저 이 get이라는 단어입니다. get 다음에 목적어가 2번 나왔습니다. get 다음에 목적어가 2번 나와서 사형식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구해다 주다. 그에게 야구 모자를 구해다 줄 예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장은 뭐예요?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답에 근거되는 부분은요. Trying to think of the right gifts. 올바른 선물을 생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요 생각하려고 애를 쓰다. 바로 요 부분하고 연관된 표현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자, contact, 접촉하다. 자, sleep, 하루 종일 자다. 다음, 사진을 모으다. 전혀 상관없고요. 자, 이 reg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죠. 꽉 쥐어짜다라는 뜻인데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 결국 우리는 이 brain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각, think라고 해서 연결되는 단어는 brain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rack my brain, 머리를 쥐어짜다 이런 수고를 모른다 할지라도 두뇌라는 단어에 의해서 쉽게 추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쉬운 난이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별표 난이도 3개였습니다. surrogate,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리인이라는 뜻이고 대리모, 그래서 surrogate mother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학에서 많이 쓰죠. 불임인 경우 이제 대리모에다가 정자를 유입해서 출산을 하게 하는 경우, 수정란을 넣어서 출산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surrogate mothe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난이도 상급의 어휘가 표현이 되었으며 1, 2, 3, 4에 나온 단어, 대리인, 보초, 전임자, 약탈 이런 단어들도 쉽진 않은 단어들이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문맥으로도 대리인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추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해서 별표 3개 난이도를 줬습니다. 정답은 1번의 프락스였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로 갈 수 있겠죠. 어휘는 쉬운 어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운 어휘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나왔을 때 틀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난이도가 나오면은 그 어려운 난이도까지 공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기본 어휘에 충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정답률은 낮을 겁니다. 이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키포인트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을 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런 문제에 위축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keep one's feet on the ground. 자주 쓰이는 수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별표 2개를 준 이유는 그래도 추리할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가 어떠한 것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keep one's feet on the ground. 땅에 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공중으로 붕 뜨지 않고요. 발에 땅을 대고 있다. 어쩐다는 걸까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추리할 수 있는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castle in the air. 공중에 떠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공중 누각이라는 뜻으로서 우리말로 하면 모래성입니다. 조금 허황된 것, 허망한 것, 공상적인 것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자, 또 과거 기출 문제 중에서요. down to earth. 땅에 손을 대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현실적인 반대적어감이죠. 이런 2개의 문제가 기출문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2개의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이라면 땅에 발을 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을 추리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sensible, 분별력이고 키워드 나왔네요. realistic, 현실적이다. 삶에 대해서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이 이 답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리할 수 있는 권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내고 별표는 난이도는 중급으로 표기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on the pants. on the pants 뭐예요?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넘어가지도 않고 over the fence 하지도 않고 in the fence 하지도 않고 울타리 위에 있습니다. 어쩐다는 거예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아마 5월달에 문제풀이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자,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추리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on the fence. 자, 울타리 위에 있다.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자, 중립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undecided, 결정하지 못했다. 1번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추리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 해서 별표를 2개를 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might think, 너는 대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eating a lot of vegetable, 주어. 자, 많은 야채를 먹는 것이 keep, 유지시킨다. 너를 healthy,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뭐가 포커스냐?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자, makes him, 사람을 healthy, 건강하게 만듭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healthful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에서 healthy와 healthful의 구별이 이 문제의 포커스입니다. healthy라는 단어는 건강한이라는 뜻이고 healthful은 몸에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 healthy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Academic knowledge isn't always. 자, 학문적 지식이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해서 여기 동사가 나와 있고 여기 화절 나왔습니다. 대절 나왔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잡았죠? 이 대절과 화절의 구별입니다. 자, 그래서 that을 쓸 것이니 what을 쓸 것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 포인트가 나왔으며 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격 관계사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선행사가 있다, 없다. 선행사가 없으므로 뭐를 써야 된다? What you raise to make a right decision. 너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2번이 바로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의 체크 포인트는 바로 금지동사 prevents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금지시키다. 바르게 쓰였습니다. 다음 4번에서는요. 바로 tell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자, tell 목적어 투부정사. tell은 오형식이 가능하나 say는 오형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의사는요. 그녀에게 stop eating, 먹는 것을 멈추도록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바르고 요건 틀리다 했으니까 tell 목적어 투부정사 바르게 쓰였다라는 부분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이었으며 자, 골고루 출제됐어요. 골고루 출제됐기 때문에 뭐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급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ocean, 바다는 포함하고 있어요. Many forms of life, 많은 삶의 형태, 많은 생명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명체들, many forms of life, 그 많은 생명체들은요. 자, 여기 관계사 나오고 여기 뭐 나왔어요? 동사 나왔습니다. 관동. 선생님은 많이 공부하죠? 관동접분. 네. 자, 관계사 다음에 동사 나왔을 때 이 동사의 뭐를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수의 일치 조심해야죠. 선행사를 찾읍시다. 자, 여기서 관건. 선행사는 생명입니까? 그 생명체의 형태입니까? 자, 발견되었다. 생명이 발견된 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forms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has가 아니라 have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2번. The rings of Saturn. 토양의 띠는 are 너무나 멉니다. 자, 요거 나왔네. 너무나 멀어서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원경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무슨 구문 돼야 되는 거예요? 투투 구문이 돼야겠습니다. 자, 투투 구문이었습니다. 아, 2번 문제는 해석하지 못하면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자, a swan's high dam. 댐이요.
protect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동사의 맞춤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현재 완료 수동 나왔네요. 현재 완료 수동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목적어. 그리고 또 뭐요? 이집트를 보호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필요했으므로 다다다다닥 has protected. 능동과 수동의 구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자, 4번 문장 동사가 누구예요? is입니다. 자, 주어가 누굴까요? three일까요? 아니요. three는 전명구에 닫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included일까요? included는 pp입니다. 주어가 안 보이네요. 주어는 어디 있어요? 주어는 바로 이 녀석이 주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보호도치라고 칭합니다. 보호도치. 자, happy is those who help others. 선생님 꼭 써주는 문장인데요. 남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동사가 is인데 주어가 happy로서 형용사. 아이고, 주어가 아니네요. 주어는 누구예요? those,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주어는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 주어가 나오게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런 데서 체크 포인트가 뭐예요? 이 주어와 동사가 수가 일치하는가? 여기가 체크 포인트가 되죠. 여기가 아가 돼야겠죠. 자, 여기서 다시 보니까 여기가 뭐가 되고 있어요? 주어가 되고 있잖아요. 주어가 분명히 뭐예요? 단수니까 동사 is를 쓰고 있다라는 구성 바르게 된 거였습니다. 자, 매료당한 말, 책의 제목이네요. 제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은 바르게 된 거였습니다. 자, 올바른 문장 7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으며 난이도가 제가 이걸 별표 3개 줄까 하려다가도 그래도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너무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1번이 약간 혼동성도 있었고 수험생들을 혼란케 하는 요소는 있었으나 그래도 3개 난이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2개의 난이도로 평가해봤습니다. 자, 7번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내용일치 독해입니다. 자, 먼저 8번 문제의 전문의 내용은요, 바로 자, 이글의 가장 큰 소재는요, 바로 soil erosion, 토양 침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전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자, farmlands, 경작 활동. 경작 활동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 토양 침식이 좀 더 빨라진다라는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전부 다 해석하면은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하고 관련된 부분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하고 관련된 부분은요, 바로 이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자, as a result, soil being erodes much more rapidly from the fields than from the churchyards. 였습니다. 자, 결과로 토양이 침식되는 결과로 훨씬 더 빠르게 어디 들판에서 또는 교회의 뜰보다도 들판에서 훨씬 더 빠르게 침식되는 경향으로 그러한 결과로 자, 교회의 뒤뜰은 서 있습니다. Like a island. 교회의 뒤뜰은 서 있습니다. Like a island. 섬처럼. Raised. 자, 10피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Above the surrounding. 주변 농장보다 10피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답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뭐예요? Churchyards is higher than the surrounding farmland. 교회의 뒤뜰은 더 높습니다. 뭐보다? 주변 농장지보다 더 높습니다. 라고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자, 뭐 1, 2, 3, 4는 이제 아이언은요, 탑소일을 지금 이게 위의 토양이 다 침식됐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하고 일치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토양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빠릅니다. 토양이 침식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토양의 침식 속도가 더 빠르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었으며, 자, 생산성이요, 농업의 생산성이 가속화시켰습니다. 토양의 형성이 아니라 토양의 침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가장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지문이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문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을 이걸 별표를 2개 줄까 3개 줄까 몇 번 고민했는데 물론 답을 알고 나오면은 상당히 쉽지만은 중간에 지문들이 조금 길고 힘든 지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쪽에서 좀 지문이 좀 힘들게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여기였구나. 여기가 조금 이제 힘들게 평가됐어요. 자, 근데 뭐 선생님하고 같이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글의 주제. 자, 14 days out of gym. 체육관에서 14일을 벗어나는 것은 that is tall. 자, 어려운 수가 나왔네요. 대가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체육관 밖으로 14일을 보내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 Not just on your muscle. 당신의 근육뿐만 아니라 당신의 수행 능력, 두뇌, 그다음에 수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단적으로 비유하기 좀 뭐하지만 요요 현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약 14일, 2주 정도 안 하게 되면은 다시 몸은 안 좋아지는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을 골라내는 거였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한다. After 2 weeks, 2주가 지나면 you are in trouble. 당신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If you don't get back in gym, 체육관에 돌아가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That is tall과 같은 어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2번 질문이 조금 길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거 좀 여기서 힘들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despite all its ability. 자,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이다 매우 센서티브한 시스템이다. 매우 센서티브한 체제이다. 그리고 자, physiological change. 생리적인 변화 that come about through the training. 훈련을 통해서 발생했던 생리적인 변화들. 그러니까 뭐예요? 막 근육이 강해지고 유산소의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생리적인 변화들이 will disappear. 사라지게 될 것이다. If your training load declined. 자, 훈련의 짐이 줄어든다면, 한마디로 훈련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훈련짐 축소되다. 그러니까 훈련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러한 좋았던 변화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운동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간다. 또 요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3번.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Builds more muscle.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At a rapid pace. 빠른 속도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것은 요요 현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본문의 3번이 어색한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장. How much and how quickly you decondition. 자, you will decondition.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안 좋아질 것인가는 달려있다. 무엇에 달려있냐? 많은 요소들에 달려있습니다. 자, 어떤 요소냐? 너가 얼마나 건강한가? 당신 나이는 몇 살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땀을 흘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에 달려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안 좋아지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운동을 먼저 했을 때 안 좋아진 것에 나왔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고 3번이 어색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 다음 10번 문제. 자, 별표 3개 난이도를 잡았습니다. 3개 난이도 잡은 이유는 글이 아주 매끄럽게 쓰여진 건 아니에요. 약간씩 중간에 구조도 어렵고요, 단어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도대체 뚜렷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모호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난이도 3개로 잡아야겠구나 해서 별표 난이도 3개들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글의 주요 소재는요, 마녀입니다. 그리고 마녀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마녀의 특성, 마녀의 재능, 특성이랄까요? 마녀의 특성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2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folk belief, 대중들의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learned magician, 자, 마술을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글쎄요, 뭐 남자 마법사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은 마법의 특성은 선천적인 것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learned magician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본문에서는 자, 이건 악마와의 계약. 예. 자. 악마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내용을 정리했지만 상당히 글이 모호하게 쓰여진 맛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답하고 관련된 부분 선생님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답하고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t striking difference between popular learned notion of the witchcraft lay 자, popular notion, 대중적인 개념. 그 다음에 learned, 학식 있는 개념. 여기가 유출을 해야 되죠. 일반 대중의 믿음과 그 다음에 교육받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어떤 마녀들의 재능, 마녀들의 마술에 대한 그런 개념의 차이는 어디에가 있었냐? that라는 개념에 lay in the folk belief that라는 대중들의 믿음에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대중들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which had, 자, 마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innate supernatural power, 선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Not derived from the devil, 악마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but learned man, 바로 이제 마술을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마법을 배운 그런 마법사들에 따르면은 자, 이것은 접하고 있어요. 자, 이단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supernatural power, 자, 초자연적인 힘은 절대 그 기원에 있어서 인간이지 않습니다. 노와 뭐예요? 부정어죠. 도치되고 있죠. 자, 마녀는 could derive, 이게 이제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이죠. 노화가 있으니까. 그 재능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뭐로부터? 전통 of learned magic. 자, 배우는 마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우는 마술 교과서가 되겠죠. 마술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전통에서 그런 마녀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뭐요? 학구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남성의 전유물이었고요. 바로 그런 게 아니었다. 마법사들은 마녀의 재능은 그들이 마법사들이 배웠던 그런 배우는 전통에서 온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녀의 힘은 비롯되었습니다. 계약. 그녀가 악마와 만든 계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됐죠? 대중들은 선천적이었다고 했고, 자, 남자 마법사들은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마녀의 어떤 그런 재능들이 발달하였다. 초자연적인 힘이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범어를 보니까 1번. 자, 대중들과 제가 지금 learned man을 그냥 마법사라 할게요. 남자 마법사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중들의 믿음에 따르면은 자, 초자연적인 힘은 belong to 속해 있습니다. essential nature of the witch. 마녀의 핵심적인 속성에 속해 있습니다. 마녀의 초자연적인 힘은 바로 태생적이었다, 선천적이었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자, 3번은 선생님이 본문에서 해석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 마녀의 그 네 가지 특성들은요, be attributed to 뭐뭐에 기인되어 있습니다. 자, 반체제 단체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were ascribed to 바로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답에 근거되는 부분입니다. 자, learned man believed that. 선생님이 지금 이것을 남자 마법사라고 의역하겠습니다. 남자 마법사를 믿었습니다. 자, 마녀의 힘은 came from, 비롯되었다. 자, 학구적인 훈련을 통해서 비롯됐다. 이거 아니었죠. 자, 남자 마법사들은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마녀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쯤 되면은
다루는 소재도 힘들었으며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도 어려웠으며 문장의 구성도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별표 난이도 3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보면은 독해를 구성할 때 있어서 독해에서 앞쪽에서 좀 난이도를 어려운 걸 내놨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좀 독해의 난이도를 쉽게 갔습니다. 이건 출제해보면 알겠지만 앞쪽에다가 독해를 어려운 걸 끼워두고 뒤쪽에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수험생들이 시간의 압박과 그 다음에 자신감의 결여로 인하여 뒤쪽 문제를 자기 실력껏 발휘해서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구성을 보면서도 지금 9번부터 8번부터 독해 나오고 있죠. 8번 내용일치. 뭐 지문은 길었습니다. 쉽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9번 역시 지문이 굉장히 길었고 그 다음에 조금 핵심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10번 역시 여기서 계속해서 어렵게 갑니다. 그래서 앞에 3개의 문제가 연속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독해가 분명히 중급 난이도지만 그 이상의 난이도로 느낄 수 있는 심적인 압박을 줬겠구나라고 평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독해가 중급이 아니라 중상급이다라고 평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문장 삽입형 지문입니다. 자, 별표 2개를 썼습니다. 자, 지문도 짧고 답도 명확합니다만은 여기 있는 상황이 어떤 주제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수도원에서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독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however, 그러나, 자, 식사, 그녀가 먹었던 식사가 유발시켰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피곤하게 유발시켰고 그녀를 잠들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제시문에서 she, 굉장히 강렬한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해서 그래서 졸려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잠들었습니다. 라는 이 표현도 힌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번 앞에까지는요 다 girls, 그 다음에 them, teachers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번에 가서 when we finally retired for the night, 우리가 잠자리로 되돌아갔었을 때, 잠자리였을 때, 자, 피할 수 없는 Miss Grace 양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등장하네요. Was still my companion, 내 동료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We had only a short and candle. 우리는 아주 초가 이제 짧게 남았어요. 그리고 I dread, 어려운 표현 나왔으면 dread last should. 자, 여기 잠깐 짚고 갈게요. 우리가 last should 구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배우죠? 땡땡땡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last should 구문 앞에 두렵다, afraid, 걱정이다라는 표현은 이 last should 구문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뭐 하지 않을까, 뭐뭐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걸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초가 다 타버릴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자, 힌트, she. 이제 그레이스 이후로 she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는 등장할 수 없었던 거죠. 무조건 3번과 4번 사이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번 뒤에 she was already snoring. 자, 여기 snor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아느냐 모르냐가 3번과 4번의 결정적인 구별점이 되는데요. 코를 골다였습니다. 잠을 자는 거죠. 코를 골다. 그러니까 자, 잠들었으니까 잠들어서 그녀는 이미 코를 골았다 했으니까 3번이 적합한 위치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과 4번에서는 이 snow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네요. 지문은 짧았으나 저는 이제 snow라는 단어가 어렵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게 1개짜리보다는 좀 2개짜리 난이도는 되겠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보겠습니다. 12번. 상식적으로도 맞는 부분이,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그 다음에 문장이, 자, 주제문이 첫 문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문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fear,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의 동반자 고통은 are two 개입니다. 가장 쓸모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즉, 가장 쓸모있다. 답의 힌트가 나왔네요. 다음, 자, fear and pain, 두려움과 공포는, 두려움과 고통은 to guard, 두 개의 경비원입니다. without which, 그게 없으면 인간과 동물은 죽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fear, 두려움과 고통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자, 바로 정답으로 가면은, 자, 여기서 좀 어휘력이 필요했네요. 어휘력. indispensability, 필수성. 자, 우리가 애들 단어 dispense with 뭐예요? 뭐뭐 없이 살아가다. 뭐뭐 없이 살아가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행된 거, 자, dispensable, 없어도 되는. indispensable, 무슨 뜻?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그야말로 필수 어휘로 포함시켜서 공부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dispensability, 필수성. 네. 두려움과 고통의 필수성 정답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번은 구성이 쉽고 소재도 단순하였으며 그다음에 이 단어가 그래도 아주 상급 어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중간 쉬운 난이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3번 영작형 문법 문제입니다. 역시 OX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1번의 체크 포인트는 자, make it 어를 투부정사. 자, make it 어를 투부정사가 뭐예요? 가목적어 it, 그 다음에 진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자, three times a month. three times a month. 단위 표현. 자, 우리가 자, 하루 단위로 하면은 by the day. 이건 하루 단위로라는 표현이죠. 근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서 하루에 얼마? 그러면 $5 a day. 하루에 15달러.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를 쓸 것이니 어를 쓸 것이니 by가 있으면 더, 숫자가 있으면 어를 쓰는 것에서 three times a month 역시 단위 표현 바르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목적어 it와 단위 표현 바르게 되었다는 체크 포인트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2번. 자, grab me by the arm. by the arm. 자, 바로 여기가 체크 포인트죠. 자, 더 플러스 신체 부위입니다. 신체 부위 앞에서는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나 앞에 대상물이 밝혀졌을 때는 신체 부위 앞에서 더를 쓴다. 바로 뭐냐? 얼굴을 쳐다보다 look me in the face. 팔을 잡다 catch me by the arm. 자, 바로 이렇게 앞에서 대상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신체 부위 앞에서 소유격을 쓰지 않고 뭐를 쓴다? 더를 쓴다라는 표현 나왔으며 grab me by the 이거와 catch만 바뀌었네요. 똑같은 구성으로 출제가 된 거였습니다. 자, 다음 3번. owing to 뭐뭐 덕택에 폭우 덕택에 the river has risen. 자, 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reason과 누가 싸우는 거예요? raise가 싸우는 거죠. rise는 자동사고 raise는 타동사다. 목적 없음으로 자동사 쓴 거 바르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by. 자, 조금 지우고요. by 다음에 수량이 나오면 by는 뭐 된다? 얼마만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문장 He is senior to me.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2살만큼 by 2 years. 그래서 by, 전사 by의 어감 출제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by도 바르게 쓰였고 rise도 바르게 썼다. 이 두 가지가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체크 포인트는 바로 prefer였습니다. 자, prefer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refer ing to ing. prefer ing to ing. 그래서 be 하는 것보다
A 하는 것을 선호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prefer to 부정사를 쓰면은 이제 이 to 대신에 뭐를 써야 되냐? rather than을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를 쓰는 거예요? to 부정사를 쓰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이 prefer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걸 더 줘다. prefer ing, to ing, prefer to 부정사, rather than to 부정사 이것을 알고 있는가를 출제하는 대상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아이고 여기서 일단 than도 뭐로 바꿔야 돼요? rather than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었으며 여기도 뭐요? to go, 여기도 to stay로 바꿔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 쓴 표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까지 조금 파고든 사람은 맞출 수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가볍게 공부한 사람 놓칠 수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난이도는 아니고요. 별표 둔다고 해서 3개 난이도까지는 아니고 별표 2개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14번 문제를 선생님이 별표 난이도를 1개를 챘습니다. 실은 문제 구성 자체가 1개짜리는 아니지만은 답이 되는 부분이 기출문제, 아주 많이 노출된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했으므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요. it, that, 강조음을 썼습니다. 땡땡땡 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리고 여기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의 거절이 아니라 그의 무례함이었다. 그를 당황시킨 것은 그녀의 무례함이었다라는 표현 자주 바르게 쓰였습니다. 다음 2번. 2번은요. 바로 이 cannot to 구문입니다. cannot to 구문 많이 공부하는 거죠. to 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다.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to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표현 바르게 쓰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more doctors be required to 부정사. 자, 좋았습니다. tends, 돌보다. 자, 아이고, sick and wounded. 이게 2007년도 지방직 7급 기출문제. 딱 10년 만이네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예요? 더 플러스 형용사 뭐만 사람들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를 써요? The sick, 아픈 사람들. The sick and wounded로 써야지 발음 표현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많이 노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평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There's a report, 레포트가 있습니다. 뭐라는? that라는 레포트가 있습니다. 자,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제 나옵니다. 또 다른 태풍이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문제 나와서 이 동격에 대해 바르게 쓰였습니다. 라는 거 나왔던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3번과 14번 문법 문제들 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별표 난이도 3개를 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1번 쉬운 단어입니다. susceptible 받아들일 수 있는. susceptible. 자,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뭐뭐에 취약한. 말 잘못했네요. 근데 portable, dissolvable, palatable 이런 단어들은 실은 조금 중고급 어휘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본문에서 이 condiment라는 단어가 또 양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아주 쉽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표현 중에 어휘 중 하나죠. 자, susceptible 취약한, potable 마실 수 있는, dissolvable 용해될 수 있는, 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palatable 맛있는, 입맛에 맞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요리가 have much flavor. 자, flavor 맛이죠. 향, 맛이에요 맛. 맛이 없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힌트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뭐 양념을 넣어서 보다 입맛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alatable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쉽지 않은 단어였어요. 그리고 선택하기도 전체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표 난이도 3개 정도로 잡아야겠다. 상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3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여기 있는 단어들도 약간 좀 까다롭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축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얼마나 다시 조합하느냐가 좀 어려운 난이도였겠구나라고 평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숙련된 운전사들은 새로운 지역에도 뭐한다? 잘 적응한다라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얼마나 잘 빈칸에 알맞는 표현을 찾아내느냐 이게 좀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잠깐 먼저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자, 숙련된 운전사는 자, 새로운 길, 지역, 길에 대해서 쉽게 적응한다. 적응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적응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에 근거되는 문장이 여기가 좀 참고될 수 있어요. 자, There are years of training and learning through the deliberate practice. 자, 그 많은 해들, 훈련받고 학습했던 deliberate practice, 아주 신중한 연습을 통한 그런 학습과 훈련의 세월은 그들로 하여금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Take on similar change. 자, 유사한 도전들을 take on, 떠맡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전부터 많이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길에 금방금방 익숙해졌다. 그것들을 이미 유사한 도전들을 이미 다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말해줍니다. that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택시 운전사가 훨씬 더 길을 잘 찾는다라는 그런 실험의 결과는 taxi driver's mastery, 택시 운전사의 숙련도가 밑줄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새로운 지역에도,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도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자, be confined, 한정된다, 제한된다 여감입니다. 다음, be devoted to, be devoted to ing, 보통은 어디에 헌신하다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많이 번숙을 해서 이걸 선택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숙련도가 헌신한다, 새로운 길에 헌신한다, 이거 아니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ontribute to, 뭐뭇에 기여하다예요. 자, 수동이 아니죠. 능동을 써야 돼요. 능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말이 되는 것은요, 바로 일반화된다. 그 숙련된 개설이 일반화된단 말이 바로 쉽게 적용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의역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택시 운전자의 숙련된 기술이 새로운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일반화된다 해서 정답이 3번이었으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말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렇게 쉽다라고 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독해는 쉬워도 1, 2, 3, 4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별표 난이도 4개로 잡았습니다. 난이도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분명히 2번이나 4번 같은 거 선택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이제 17번 이후로 독해가 쉬워집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자, 글의 순서 맞추기였습니다. 지난 2014, 15, 16년도가 계속 글의 순서 맞추기 계속 어렵게 출제되는데 이번만큼은 좀 쉽게 출제됐어요. 그냥 서사적인 내용이었으며 자, 일출 때 밖에 나가서 폭포를 만나서 낚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네요. 자, 나는 기억합니다. 그날 로이즈가 그 폭포를 발견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sunrise, 일출 때 캠프를 떠났대요. 자, 바로바로 갈게요. 자, 딱 가서 그래서 계속 걸어갔어요. 계속 걸어가서 들었어요. 뭐요? 소리. 폭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였어요?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점점점 클 때가 따라갔어요. C가 제일 먼저가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그 소리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제 폭포가 다가와졌다는 거죠. 그리고 they were at the Great Falls. 자, 그들은 이제 뭐 하겠어요? 폭포를, 미조리 강의 큰 폭포를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폭포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정오 때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후입니다. 여기는 오후. 그러니까 거꾸로 C, B, A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었으며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쉬운 난이도로 평가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18번.
자, 그래 요지 문제입니다. 그래 요지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별표 2개를 잡은 것은 일단 이 글의 소재가 이제 말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한참을 읽어야지 아하 무슨 소재를 언급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글을 한참 읽어봐야지 아하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초행길을 가면 뭐요? 왠지 길이 멀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반복해서 가면은 뭐요? 금방 간다고 하죠.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 집에 가는데 너희 집 어디야? 너무 멀어 한대. 아니 그 뭐 어떻게 들면 금방이야. 그 금방이라고 하지만 많이 다니던 사람은 짧게 느껴지지만 처음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8번 문제 이 소재를 잡아내고 소재를 파악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2개 정도의 난이도인데 아주 어렵다고는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나뉘었어요. 자, 먼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novel입니다. novel. nove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소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서는 뭐요?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ovelty. 그러면요? 새로움이죠. 자, 이걸 소재입니다. Novelty induced time expansion. 새로움에 의해서 이끌어진, 유도된 시간의 팽창. 이게 뭐야? 이걸 알아내는 거였어요. 자, 바로 이제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처음 겪는 것은 왠지 뭐요? 처음 어떤 일을 겪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바로 이제 선생님 방금 설명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파악하는데 본문을 쭉 읽어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자, 새로움에 의해서 유발된 시간의 팽창은요, 아주 잘 특정화된 특징 현상입니다. Can be investigated, 조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실험실 조건에서, 엄정한 조건에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조금 실험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실험의 결과가 결국 대트라는 걸 보여줍니다. Novel stimuli seems to be last longer than repetitive unremarkable ones. 자, 새로운 자극들은요, last longer,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반복적인 자극들, 두드러지지 않은 자극들보다 새로운 자극들은 더 오래 last longer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은 being first stimulus in moderate repetitive series 자, appear to be sufficient to induce a subjective time expansion. 자, 첫 번째 자극이 된다는 거. 자, 그냥 반복적인 행동 중에서도 첫 번째 행동, 처음 겪는다는 것은 첫 번째 자극이 된다는 거. 처음 겪는다는 것은 보여집니다. 충분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를 이끌어내게? Induce subjective, 주관적인 time expansion, 시간의 연장을 이끌어내기 충분하다. 의역을 하면 뭐예요? 원래 그거 반복적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운 집으로 갔으면 어차피 그 길을 뭐 내 지하철역에서 내 집까지 앞으로 계속 다니게 되겠죠. 반복적인 행동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행동 중에서도 처음 걸어간 행동, 그러니까 첫 번째 자극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충분합니다. 오래 걸린다라는 주관적인 느낌을 이끌어내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직역을 해서 바로 나오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새로운 자극은 일으킵니다. 주관적인 시간 확장을 일으킵니다. 왠지 처음 겪는 것은 길게 느껴진다라는 내용.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19번이네요. 자, 19번 별표 2개짜리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문도 아주 어렵진 않은데요. 소재가 까다로워요. 바로 뭐냐? confirmation bias 였습니다. 예. 확정 편향. 말이 어렵네요. 확인하는 것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런 게 뭐예요? 내가 그래, 나는 그게 바르다라고 믿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저건 틀린 거야 했을 때는 아니 저건 더 틀리다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설명할 듯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나면은 그래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그 소문을 믿어버리고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친구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오면은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데? 아니야, 그건 소문에 불과해 해서 부정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확정 편향, 일종의 편견이죠. 그런 거죠. 예. 믿는 것만 믿게 된다. 예. 믿는 것만 믿게 된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확정 편향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것을 소재로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확정 편향은 괜찮습니다. As long as we are right.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때 그런 편견은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All too often. 너무나 자주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판단을 틀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 편향은 우리가 지금 고쳐야 할 대상이겠습니까? 일종의 편견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서 고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논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자, 하우절은 달려 있습니다. 무엇에 달려있냐?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냐? 예? 왜 이러한 편견은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아는데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 들어갈 내용은요. 이런 편견을 유지시키는 거겠습니까? 편견을 피하는 거겠습니까? 편견을 피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왜? 본문에서는 이런 확정 편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뭐요? 벗에서 우린 너무 자주 틀립니다. 라고 해서 확정 편향은 우리가 고쳐야 될 대상으로 그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 빈칸에 나오는 것은 뭐요? 확정 편향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We can protect our decision from confirmation bias. 확정 편향, 그냥 편견입니다. 편견으로부터 우리의 판단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편견이 발생하는 것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좀 어려운 난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앞에서 시간을 빼앗기면은 이런 글을 읽다가 글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찍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답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독해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이게 조합이 앞부분에서 길고 어려운 지문이 남으로써 뒷부분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래도 독해가 중급이지만 실은 체감 난이도는 중상급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국가직하고 비교하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난 국가직은요 어휘도 쉬워, 문법도 쉬워, 독해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이런가 보다 찍으면 답이 될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독해가 쉽게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는요 분명히 정확한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요 다른 지문들이 유혹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봤던 국가직과 이번에 봤던 지방직과의 난이도의 차이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쉽게 출제됐습니다. 쉽고요. 자, 이 글에서 주요 소재가 뭐예요? 자, exporting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producing overseas 뭐요? 해외에서 생산하는 거죠. 수출과 해외 생산을 하는 것은 자, 뭐죠? 어디냐? 자, emerging country 신흥 국가에서 소비자 시장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위트산은 remain stuck in 처박혀 있어요. 국내 시장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위트산은요. 수출도 하지 않고 또 뭐도 하지 않는다. 해외 현지 생산도 하지 않는다라는 멘트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자 스위트산은요. 자 let alone 무슨 말을 할 거고 자 해외 생산 해외 현지 생산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하지 않는다, 수출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연결돼야 하므로 정답은 lead exporting 수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독해를 하나하나 다 하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빠르게 답을 해석하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해석했습니다. 빠르게 문제를 전형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웠는데요. 자, 분명히 어휘는 상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수거 두 개는 자, 좀 쉽지 않은 수거였지만 그래도 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생활영어, 생활영어 쉬웠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네 문제가 출제됐지만 역시 중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오늘의 독해
독해가 앞에 국어가 어려워서 국어 시험에 시간을 빼앗긴 상황에서 다시 독해 출발점에 처음 나온 것들이 어려웠고 뒤쫓아서 중급이지만 중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상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며 객관적으로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지난 국가직 대비해서 영어 점수는 2개에서 3개, 20점에서 10점에서 15점 정도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가직 대비해서 지방직에서 아이고 선생님 저 국가직에서 90점 맞았는데요. 지방직에서 75점 맞았어요. 저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아쉬움은 있죠. 같은 90점 맞으면 좋지만 하지만 그 정도의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된 겁니다.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 국가직과 대비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새롭게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충원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영어가 조금 이제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은 또 다음엔 또 이제 충원에 있어서 꽈락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지방직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 것은 지난 국가직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서울시의 난이도는 이런 지방직하고 비슷한 난이도가 출제될 것이고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되면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수험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요. 영어는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쉽고 당신의 실력에 맞는 그 중급 난이도의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자신 있게 맞추냐가 중요한 겁니다. 전체 우리는 100문제 중에 영어가 20문제입니다. 그 영어 20문제 중에서 어휘 일부고 독해 일부입니다. 근데 그 한 문제의 맞고 틀고에 대해서 전체 수험의 전략을 바꾸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어요. 항상 밸런스 맞게 공부하시고 어려운 걸 맞추기보다는 쉽고 기본적이고 빈출되는 것을 잘 맞추는 전략에 맞춰서 학습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